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AJLNE2라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셋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험실 같은 통제된 환경 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 뇌 활동, 그러니까 두개각 내 신호랑 몸 움직임을 아주 오랫동안 동시에 기록한 데이터예요. 네, 맞습니다. 스티븐 앤 피터슨 연구진 논문에 기반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굳이 실험실 밖에서 뇌를 봐야 하는지, 또 이 AJLNE2 데이터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 뇌 연구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뭐랄까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죠. 네, 버튼 누르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게 특정 뇌 기능을 딱 떼서 보긴 좋은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의 뇌를 이해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AJLNE2는 바로 그 부분을 실제 삶 속의 뇌를 보려는 시도인 거죠. 아, 그게 바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자 핵심 가치겠군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12명의 간질 환자분들 데이터고요. 아, 간질 환자요? 네, 임상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들이니까 두개각 내에 전극을 삽입하고 계셨어요. 그 ECOG 신호하고요. 아하, ECOG. 네, 동시에 비디오를 찍어서 그분들 상반신 자세 정보를 같이 기록한 겁니다. 와, 근데 그 기간이 총 55일에 신경 기록만 1280시간이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여기서 이콕이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 코기는 이제 피질레파 검사라고 하는데요. 두개골 바로 아래, 그러니까 뇌 표면에 직접 전극을 붙이는 거예요. 내 표면에 직접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뇌파 EEG보다 훨씬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밀도가 높아요. 아주 미세한 영역에 빠른 뇌활동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죠. 훨씬 정밀하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무슨 특별한 실험 과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얻은 거죠? 참가자들이 그냥 병실 침대에서 뭐 식사하시거나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거나 TV 보거나 이런 진짜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기회적으로 얻은 데이터입니다. 기회적으로요? 와,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데이터라는 거네요. 그렇죠. 통제된 환경이랑은 거리가 멀죠. 일상 활동 중에 정밀한 뇌 신호라 여기서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자세 추적 방식도 좀 흥미로웠어요. 딥러닝 기반의 마커리스 기술을 썼다고요. 딥랩 컷. 네, 맞아요. 딥랩 컷. 뭐 1억 1,800만 개 넘는 비디오 프레임에서 코, 귀, 손목 같은 국의 상반신 주요 지점 움직임을 다 추적했다고요. 이 마커리스라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 네. 그게 핵심인데요. 마커리스라는 건 몸에 뭘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센서 같은 거요. 네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뭔가 붙이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센서를 붙였다면 행동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졌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걸리적거리고 신경 쓰니까. 이런 비침습적인 방식 덕분에 정말 자연스러운 상태의 움직임이랑 그에 딱 맞는 뇌 활동을 같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자연스러움은 지키면서 데이터는 정밀하게 얻는 기술이라니. 근데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또 막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일상 활동이니까요. 그렇죠. 이거 분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시간만 맞춰보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또 다른 강점이 바로 그 메타데이터입니다. 아, 메타데이터. 논문에서도 언급됐었죠? 네. 그냥 로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천 건의 손목 움직임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시점 정보가 있고요. 네. 또 참가자가 지금 자고 있는지 그냥 쉬고 있는지 아니면 뭐 대화나 TV 시청 같은 활동을 하는지 이런 행동 상태 라벨 정보도 있어요. 오, 행동 상태까지요? 네. 그리고 전극이 뇌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MNI 좌표 포함해서요. 신호 품질은 어떤지 같은 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엄청 상세하네요. 이런 정보들이 분석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니까 연구자들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움직임 발생이랑 뇌 활동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나온 자발적인 손짓과 관련된 뇌 패턴은 어떤지 혹은 쉬고 있을 때의 뇌 상태는 활동 중일 때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훨씬 구체적인 맥락에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하, 맥락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뇌 기능이 실제 세계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접근성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받기가 어렵거나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페어 원칙이라고 하죠. 찾기 쉽고 접근 가능하고 상호 운용되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페어 원칙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 전체를 다 다운받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주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도 제공해요. 오,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데이터 품질은 어떤가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얻은 거라 노이즈 같은 건 없을지? 기술 검증 결과도 나왔는데요. 신경 신호 자체는 꽤 안정적이었고요. 자세 추정 오류도 평균 한 5.7 픽셀 정도, 대략 1cm 내외의 오차로 아주 정밀하게 잘 됐다고 확인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AGLE12 데이터셋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걸 넘어서 진짜 우리 일상 속 뇌 활동과 행동을 아주 풍부한 맥락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연구랑 실제 우리 삶 사이에 그 간극을 메워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뇌에 또 뭘 새롭게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BCI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JLE24처럼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진짜 일상 속 행동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쌓인다면 과연 우리가 일상적 행동의 신경 코드라고 부를 만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상 행동의 신경 코드요? 예, 그냥 특정 과제를 할 때의 패턴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의도, 그리고 실제 행동 사이의 그 복잡한 연결고리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가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 데이터셋은 아마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